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기적 같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레스터시티가 1부 리그 승격은커녕 2부 리그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근 레스터는 PSR 규정 위반으로 승점 6점 삭감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레스터의 승점은 33점, 순위는 22위입니다. 정말로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며칠 전에도 레스터의 몰락 과정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레스터시티를 망하게 만든 4가지 원흉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주관이 다소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마르티 시푸엔테스. 최근 레스터시티가 소방수의 역할을 해줄 감독으로 게리 로엣을 선택했습니다. 소방수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팀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직전까지의 감독은 마르티 시푸엔테스예요. 그는 2025년 7월 반니스텔로이 감독의 후임으로 레스터시티에 부임했죠. 시푸엔테스 감독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역시 저조한 성적이에요. 올 시즌 레스터는 시푸엔테스 감독 체제에서 29경기 10승 8무 1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승점 삭감이 아니더라도 강등권과 크게 멀지 않은 성적이고요. 문제는 레스터의 성적이 3부에 가까워지는 와중에도 시푸엔테스 감독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술적인 고집이 너무 심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시푸엔테스 감독 전술은 측면 삼각편대, 즉 사이드백, 미드필더, 윙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대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끌어당기고 오른쪽 반대편에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 공격 찬스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 윙어인 압둘 파타우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올 시즌 레스터의 전술은 파타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실제로 레스터는 팀 세부 스탯을 심각하게 꼬라박은 경기에서도 파타우의 득점 한 방으로 승리를 챙기기도 했죠. 문제는 에이스인 파타우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승점을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레스터는 선수 한 명이 팀의 경기력은 물론 성적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팀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시푸엔테스 감독은 다른 전술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현지 평가를 보니까 플랜 B를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팀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푸엔테스 감독에 대한 현지 팬들의 평가에는 조금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적으로는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인성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수들과의 관계는 물론 팬들의 무리한 사인 요청에도 웃으며 응해줄 정도로 친절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선수들과 팬들의 존중을 받는 감독. 하지만 시푸엔테스는 결국 경질되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감독으로서 그가 가진 능력이 더욱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태업 충들. 물론 최근 성적만이 레스터 몰락의 원인은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달성한 구단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선수들의 태업이에요. 시작은 벤 칠웰부터입니다. 레스터 유스 출신인 칠웰은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보이며 많은 레스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칠웰은 빅클럽 이적을 희망했어요. 근데 선수로서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2020년 첼시가 칠웰을 원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침 레스터는 대출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능 많은 구단의 유스 선수를 내보내긴 싫었겠지만 기왕 보내야 한다면 이적료라도 많이 챙겨야 했죠. 당시 레스터는 첼시에게 7회의 이적료로 8천만 파운드를 원했다고 해요. 첼시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됐고요. 하지만 첼시 이적을 원했던 7회이 노골적으로 팀을 나가고 싶다는 스탠스를 취했고 구단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레스터 입장에서는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결국 레스터는 7회를 5천만 파운드에 판매하게 됩니다. 레스터 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심지어 유스 출신 선수니까요. 다음은 웨슬리 포파나입니다. 7회이 떠난 뒤 레스터에 합류한 포파나는 이적하자마자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레스터와 5년 재계약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내 팀은 레스터 시티이고 나는 레스터에서 역사를
바다를 써내려가고 싶다. 포파나가 구단에 보인 엄청난 로열티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직전에 7회 사태를 겪었던 레스터 팬들 입장에서는 포파나의 이런 행동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그리고 반년 후 포파나에 대한 빅클럽의 오퍼가 들어옵니다. 구단은 또다시 첼시였죠. 하지만 구단은 포파나를 팀의 핵심 선수로 분류했기에 제안을 거절합니다. 당시 로저스 감독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포파나가 판매 대상이 아님을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파나는 첼시 이적설이 들림과 동시에 곧바로 태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레스터 관련 설명글을 삭제하기도 했고요. 결국 로저스 감독은 포파나를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중석에서 레스터 시티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웃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현지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죠. 결국 그의 바람대로 첼시 이적이 성사되기도 했고요. 레스터 시티 선수들의 태업은 비교적 최근인 2025년에도 발생합니다. 특히 당시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던 엘 카누스는 비상식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치며 결국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리 윙크스의 불화설 또한 레스터의 위기 상황에서 팀이 똘똘 뭉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현지 기사에 따르면 당시 감독이었던 반 니스텔로이가 100마일에 가까운 윙크스의 출퇴근길을 고려해 일주일에 하루는 훈련장에 머물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윙크스는 이를 거절했고요. 이로 인해 반 니스텔로이는 윙크스와 충돌했고 결국 명단 제외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하지만 윙크스는 이후에도 시프엔테스 감독과도 불화가 생기는 등 지속적으로 팀 내부에서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팀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현지에서도 악명이 높은 레스터 몰락의 가장 큰 원흉으로 지적되는 인물입니다. 로저스를 2부 리그 강등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로저스 감독 선임 이후 몇 년간 레스터의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아마 로저스 감독을 옹호하는 현지 팬들은 그가 남긴 FA컵 우승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길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후 다시 없을 줄 알았던 트로피를 획득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후 로저스 감독이 재임 기간 내내 구단의 데이터 분석팀을 믿지 못했고 그들의 스카우팅 리포트와 분석 자료까지 불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데이터 분석팀을 스카우팅 부서에서 제외시키고 본인이 레스터의 이적 시장을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엄연한 월권행위죠. 결국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가 무시당했다고 느낀 분석팀 직원들은 너도 나도 레스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추후 결과로 증명되게 되죠. 이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영입된 선수들로는 제임스 메디슨, 히카루두 페레이라, 웨슬리 포파나 등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좋은 활약을 펼쳤죠. 많은 이적료를 발생시키기도 했고요. 하지만 로저스 감독이 영입한 선수들로는 베스테고르, 버틀란드, 페레스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레스터시티 역사상 최악의 영입으로 꼽히는 선수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로저스의 선수 영입 방향성은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영입으로 인해 구단의 주급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구단주와 보드진 앞서 언급했던 모든 내용에는 레스터의 구단주와 보드진이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저스 감독의 월권행위도 결국 구단주인 아이아왓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또한 아무리 로저스가 특정 선수를 원했다고 할지라도 선수 계약 전반에 대한 권한은 존 루드킨 단장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사인하지 않으면 영입이 성사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루드킨 단장은 레스터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후 제대로 된 선수 보강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재계약 시기까지 놓쳐 핵심 선수들의 이탈을 방치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레스터는 유리 틸레망스, 이슬람 슬리마니 등 클럽 레코드를 지불하며 데려온 선수들을 이적료 한 푼 없이 FA로 허망하게 떠나보내기도 했죠. 그렇기에 루드킨 단장은 올 시즌에 불거진 PSR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판매한 결과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구단주인 아이아왓의 경영 능력 부족도 레스터 시티 몰락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그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중요한 결정을 미루곤 했죠. 결국 결단력이 필요한 순간 구단주인 아이아왓은 언제나 망설였고 이런 그의 대처가 쌓이고 쌓여 레스터를 몰락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최근 레스터가 3부 리그 강등 걱정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레스터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